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의 서재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어떠셨나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 말이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듣지? 내가 이렇게 경험이 많은데 왜 내 조언을 무시하는 거야?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지고 귀는 작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나는 안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나는 옳다는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어느 광장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못생긴 외모에 맨발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는 노인. 그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와 함께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장자 선생님과의 여행이 끝나고 이번엔 서양의 현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 첫 번째 시간, 무지의 지, 즉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깊고도 깊은 지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 신탁을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신탁은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다.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크라테스요? 그 못생긴 노인? 책 한 권 쓰지 않은 사람? 제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루 종일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만 던지는 그 노인이요? 무엇보다 소크라테스 자신이 가장 놀랐습니다. 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나는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지혜롭지 않은데, 하지만 신의 말씀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결심합니다. 좋아, 내가 직접 확인해보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서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하겠어. 그렇게 그는 길을 나섭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당대 최고의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분명 그는 나보다 지혜롭겠지.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상했습니다. 그 정치가는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정치를 했는데 모르겠어? 라며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으로 유명한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 분명 그는 인간의 본질을 알겠지. 그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의 시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당신이 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감이 떠올라서 썼을 뿐이에요. 그는 자신이 쓴 시의 의미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장인들도 만나보았습니다. 훌륭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 이들은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만큼은 확실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분야의 지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장인이 국가 정치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고, 조각가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확신에 차서 가르쳤고, 건축가가 사랑과 우정에 대해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신탁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는 정의를 모르면서 정의를 안다고 착각했고, 시인은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을 안다고 믿었고, 장인들은 삶의 의미를 모르면서 삶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 내가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탁이 말한 지혜의 의미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뜻인지 천천히 함께 곱씹어 봅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키워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새 우리 안에는 나는 안다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만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한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인데,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취직할 때는 무조건 대기업 가야 해. 나도 대기업 다녔으니까 아는데 안정적이고 좋아.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요즘은 대기업도 구조 조정을 하고 좋은 스타트업도 많고 프리랜서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다른 선택을 하면 내가 뭘 안다고라며 화를 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애기는 이렇게 키우는 거야. 나도 너 남편 키워봐서 아는데. 하지만 육아법은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아이의 발달 과정, 심리적 안정, 올바른 영양 섭취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해봐서 안다며 새로운 정보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르게 하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경계한 독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다른 가능성을 부정하며 내가 옳다는 확신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성장을 멈춥니다. 배움을 멈춥니다. 관계도 멈춥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꼰대와 현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나이가 많고 둘 다 경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꼰대는 말하고 현자는 묻습니다. 꼰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 내 생각은 어떠니?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꼰대는 자신의 경험을 정답으로 강요합니다. 현자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참고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꼰대는 가르치려 들지만 현자는 함께 배우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 진리로 고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니? 용기란 무엇일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제자가 대답하면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 정말 그게 전부일까? 이것을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삼파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아기를 낳도록 돕듯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델포이 신전에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분수를 알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어디서 까불어? 내 주제를 알아라. 이런 식의 핀잔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알라. 내가 모르는 게 많음을 인정하라. 내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라.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게 아니라 정직해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확실하게 100%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내 배우자의 마음도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의 생각도 다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의 마음도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인생의 정답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고 착각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의 문이 열립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라.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다. 자신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채워집니다. 경험으로, 편견으로, 고집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진짜 어른은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몰라.
하지만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인생이 얼마나 오묘한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한 번만 먼저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자식과 대화할 때 너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니? 내 생각은 어때? 며느리와 대화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좀 알려줄 수 있어? 손주와 대화할 때 할아버지는 옛날 방식밖에 몰라서 그런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 상대방이 대답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 말을 입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 내 경험이 정말 지금도 유효할까?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질문하는 용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냐는 시선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기는 나는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제자들은 탈옥을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약을 마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아니, 정확히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나는 평생 정의와 진리를 추구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부당하다고, 법을 어기면 내 평생의 가르침이 거짓이 된다. 나는 내가 믿는 대로 살다가 내가 믿는 대로 죽겠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철학대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질문하며,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질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위대한 지혜인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주장하기보다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꼰대가 아닌 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닫혔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 죽음 앞의 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그가 왜 탈옥을 거부하고 독약을 마셨는지, 그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후의 서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